한국의 삼겹살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우리 민족의 애환과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문화적 상징이다. 지금은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K푸드의 대표주자가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격동의 현대사와 함께한 우리 서민들의 삶이 녹아 있다. 삼겹살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곧 대한민국 서민들의 생존사이자 희망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조선시대부터 해방 직후까지 돼지고기, 특히 삼겹살은 철저히 외면받는 음식이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고기라고 하면 소고기나 닭고기를 의미했고, 돼지고기는 가축 중에서도 가장 낮은 대우를 받았다. 이런 차별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다. 먼저 종교적 이유가 있었다. 불교 문화가 깊이 뿌리 박힌 조선시대에는 육식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강했다. 특히 돼지는 더럽고 탐욕스러운 동물로 여겨졌고 불교에서 금기시하는 대표적인 동물 중 하나였다. 양반층을 중심으로 한 지배계층은 이런 종교적 금기를 철저히 지켰고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교양 없고 격이 낮은 행동으로 간주되었다. 사회적 편견도 강했다. 돼지는 더럽고 냄새나는 동물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농가에서 키우던 돼지들은 제대로 된 사료가 아닌 음식물 쓰레기나 인분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실제로도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돼지의 고기는 특유의 냄새가 났고 이는 돼지고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강화시켰다. 경제적 이유도 무시할 수 없었다. 소는 농사에 필요한 중요한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잡아먹을 수 없었고 따라서 소고기는 매우 귀한 음식이었다. 반면 돼지는 상대적으로 쉽게 키울 수 있었지만 그만큼 값어치도 낮게 평가받았다. 닭고기는 달걀을 낳는 유용성 때문에 가치가 인정받았지만 돼지고기는 그런 부가적 가치가 없었다. 의학적 지식의 부족도 한몫했다. 당시에는 돼지고기를 제대로 익히지 않고 먹으면 생기는 각종 기생충 감염이나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돼지고기를 먹고 병에 걸리는 사례들이 있었고 이는 돼지고기가 몸에 해롭다는 미신으로 이어졌다. 특히 여름철에 돼지고기를 먹으면 탈이 난다는 속설이 널리 퍼져 있었다. 삼겹살 부위는 특히나 더 심한 차별을 받았다. 지방이 많고 기름기가 과하다는 이유로 정육점에서도 팔기 어려운 부위였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직후까지 한국인들의 식생활은 매우 검소했다. 쌀도 제대로 먹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름진 고기는 사치스럽고 몸에 해로운 음식으로 여겨졌다. 당시 사람들은 살코기를 선호했고 기름기가 많은 삼겹살은 게으름의 상징이라고까지 불렸다. 실제로 조선시대 문헌을 살펴보면 돼지고기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궁중 요리책인 음식디 미방이나 조선 요리 제법과 같은 대표적인 요리서에서도 돼지고기 요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소고기, 닭고기, 생선 요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당시 돼지고기가 얼마나 천대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다. 한국 전쟁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람들은 당장 배를 채우는 것도 어려웠고 고기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나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다.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고기라고 해도 소고기나 닭고기가 우선이었고 돼지고기는 여전히 어쩔 수 없이 먹는 고기 정도로 인식되었다. 특히 삼겹살 부위는 정말 처치 곤란한 부분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름기를 꺼렸기 때문에 정육점 주인들도 삼겹살 처리에 골머리를 앓았다. 그나마 활용되는 용도라고는 순대를 만들 때 채워 넣는 재료나 기름을 짜내는 용도 정도였다.
순대용으로도 주로 내장과 섞어서 사용했지 삼겹살만으로 순대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기름을 짜내는 용도로 쓸 때도 삼겹살의 가치는 매우 낮았다. 삼겹살을 큰 솥에 넣고 끓여서 기름을 빼내면 그 기름은 등잔불이나 요리용으로 사용했다. 기름을 뺀 나머지 고기는 거의 버리다시피 했거나 개나 돼지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람이 먹을 음식으로는 거의 취급받지 못했던 것이다. 정육점에서도 삼겹살은 거의 공짜에 가까운 가격으로 내놓았다. 소고기나 다른 돼지고기 부위를 사면 덤으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아예 돈을 받지 않고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다. 정육점 입장에서는 팔리지 않는 삼겹살을 그냥 버리느니 차라리 공짜로라도 주는 편이 나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은 1950년대 후반까지도 계속되었다.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람들의 식생활도 매우 단조로웠다. 도시 지역에서도 고기를 정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가정은 많지 않았고 농촌 지역은 더욱 심했다. 명절이나 제사 때를 제외하고는 고기 맛을 보기 어려웠고 그나마도 소고기나 닭고기가 우선이었다. 하지만 이런 삼겹살의 운명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였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 시기의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인구 이동이었다.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1960년 전체 인구의 28%에 불과했던 도시 인구가 1970년에는 41%로 1980년에는 57%로 급증했다. 이런 도시화 과정에서 새로운 식생활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공장 노동자, 건설 현장 작업자, 각종 서비스업 종사자들이었다. 이들은 농촌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생활 패턴을 가져야 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힘든 노동, 좁은 방이나 공동 숙소에서의 생활, 고향과 떨어진 외로움 등을 견뎌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음식은 단순히 영양 공급원이 아니라 정신적 위안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특히 군부대 주변과 공단 지역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군인들과 공장 노동자들은 체력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따라서 칼로리가 높고 포만감을 주는 음식을 필요로 했다. 이때 비로소 삼겹살의 장점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삼겹살은 다른 부위에 비해 칼로리가 높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었다. 힘든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성이 매우 중요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번 먹으면 오랫동안 배고픔을 잊을 수 있는 음식이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삼겹살은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당시 서민들의 경제 사정으로는 비싼 소고기를 자주 먹기 어려웠지만 삼겹살은 그나마 접근 가능한 가격대였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동료들과 함께 삼겹살을 먹으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조리법의 변화였다. 기존에는 삼겹살을 삶거나 찜으로 해서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숯불에 직접 구워서 먹는 방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 첫째, 군대 문화의 영향이 컸다. 군부대에서는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가 있었고 이것이 민간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특히 6.25 전쟁 이후 미군의 바베큐 문화가 한국에 소개되면서 고기를 굽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다. 둘째, 도시 생활의 특성상 간편하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삶거나 찌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굽는 것은 상대적으로 빠르고 간편했다. 바쁜 도시 생활에 적합한 조리법이었던 것이다. 셋째, 숯불에 구우면 삼겹살의 기름기가 적당히 빠져나가면서 맛이 좋아졌다. 기존의 삼겹살을 꺼렸던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한 기름기였는데 구워서 먹으면 이런 단점이 상당히 보완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삼겹살집이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군부대 주변의 작은 술집에서 안주로 내놓는 정도였지만 점차 삼겹살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이 늘어났다. 이런 식당들은 대부분 서민층을 대상으로 했고 분위기도 격식을 차리지 않는 서민적인 곳들이었다. 이 시기 삼겹살집의 특징은 매우 소박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좁은 공간에 나무 테이블 몇 개를 놓고 가운데에 숯불 화로를 설치한 형태였다. 메뉴도 단순했다. 삼겹살, 소주, 맥주, 그리고 기본적인 반찬들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런 소박함이 오히려 서민들에게는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삼겹살은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 시기는 한국의 산업화가 본격화되고 중산층이 형성되기 시작한 때였다. 경제 성장과 함께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외식 문화도 점차 발달하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직장 문화의 형성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늘어나면서 회사 조직이 사회의 중요한 단위가 되었고 직장인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등장했다. 이들에게는 업무 후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애프터 워크 문화가 중요했다. 이런 배경에서 1970년대 중반 한국 외식 문화사에 기념비적인 조합이 탄생했다. 바로 삼겹살과 소주 그리고 파절이의 조합이었다. 이 조합은 단순히 음식의 궁합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 코드가 되었다. 삼겹살과 소주의 조합이 인기를 끈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우선 경제적 이유가 컸다. 당시에는 맥주가 소주보다 비쌌고 위스키나 양주는 일반 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이었다. 소주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알코올 도수가 적당한 술이었다. 맛의 궁합도 좋았다. 기름진 삼겹살과 깔끔한 소주는 서로의 특성을 잘 보완해 주었다. 삼겹살을 먹고 난 후 소주를 마시면 입안의 기름기가 씻겨나가면서 다시 삼겹살이 먹고 싶어졌다. 이런 상승 효과로 인해 술과 안주를 더 많이 시킬 수 있었고 업주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좋았다. 파절이의 추가는 이 조합을 완성시켰다. 아삭아삭한 파의 식감과 상큼한 맛이 기름진 삼겹살과 독한 소주 사이에서 입맛을 돋우는 역할을 했다. 또한 파에 포함된 비타민과 무기질이 알코올 분해를 돕는다는 속설도 있어서 더욱 인기를 끌었다. 이 시기부터 삼겹살집은 직장인 회식의 중심 무대가 되기 시작했다. 상사와 부하 직원이 함께 앉아 불판 앞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서로의 거리를 줄이는 공간, 그것이 바로 삼겹살집이었다. 평소 사무실에서는 격식을 차려야 했던 직장인들이 삼겹살집에서만큼은 편안하게 본심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회식 문화에서 삼겹살이 인기를 끈 또 다른 이유는 참여형 식사라는 점이었다. 다른 음식들은 주방에서 요리해서 나오는 것을 그저 먹기만 하면 되지만 삼겹살은 테이블에서 직접 구워 먹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서로 고기를 구워주고 받아 먹으면서 친밀감이 형성되었다. 특히 한국의 위계질서 문화에서 삼겹살집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평소에는 절대 허물없이 대할 수 없는 상사와 부하 사이에도 삼겹살집에서만큼은 어느 정도의 평등함이 허용되었다. 상사가 직접 고기를 구워주거나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술을 따르는 등의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삼겹살 문화가 더욱 정교해지기 시작했다. 단순히 고기를 굽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먹는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상추에 싸먹는 쌈 문화가 본격화된 것도 이 시기였다. 쌈 문화의 도입은 삼겹살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다. 상추, 깻잎, 마늘, 파, 고추 등 다양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서 영양의 균형도 맞추고 느끼함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쌈장, 된장, 고추장 등 다양한 장류와의 조합도 개발되면서 맛의 다양성이 크게 늘어났다. 이런 변화들은 삼겹살을 단순한 고기에서 하나의 완성된 식사로 격상시켰다. 영양학적으로도 탄수화물밥, 단백질 삼겹살, 비타민과 무기질 각종 채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식사였다. 이는 삼겹살에 대한 인식 변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1970년대까지도 삼겹살은 여전히 서민의 고기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중산층 이상에서는 여전히 소고기나 닭고기를 선호했고, 삼겹살은 못 사는 사람들이나 먹는 고기 또는 어쩔 수 없을 때 먹는 차선책 정도로 여겨졌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는 삼겹살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다. 기름져서 살이 찐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삼겹살집의 분위기가 남성 중심적이고 거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삼겹살집이 술집 같은 분위기였고 여성들이 편안하게 찾기에는 부담스러운 곳이 많았다. 이런 인식은 1980년대에 들어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제 성장과 함께 소득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더 고급스러운 음식을 추구하게 되었다. 소고기 전문점, 일식집, 중국집 등이 인기를 끌었고 삼겹살은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1990년대 후반 한국을 강타한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 1997년 11월 21일 한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날은 한국 현대사의 분수령이 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경제적 위기를 넘어서 한국 사회 전체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IMF 외환위기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루아침에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고 대기업들조차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대량 해고를 단행했다. 1997년 말 실업률은 3.1%에서 1998년 7.0%로 급증했고 1999년에는 6.8%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공식 통계로 잡히지 않는 실질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동안 평생 고용이 보장된다고 믿어왔던 대기업과 공기업 직원들까지 대량으로 해고되었다는 점이다.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공기업에서도 명예퇴직과 정리해고가 이어졌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1998년 한 해 동안 약 17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삼겹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위안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해고 통지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월급으로 동료들과 함께 먹는 삼겹살 한 근과 소주 한 병은 절망적인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IMF 시절 삼겹살집의 풍경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넥타이를 풀고 앉아서 말없이 소주를 마시는 모습,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몇 달 전만 해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삼겹살집이 그들이 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외식 공간이 되었다. 외식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가게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삼겹살은 여전히 서민들이 접근 가능한 몇 안 되는 음식 중 하나였다. 한 근에 3-4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소주 한 병과 함께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었다. 무엇보다 배고픔을 달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이 시기 삼겹살집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을 넘어서 서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정신적 안식처 역할을 했다. 실직한 가장들이 모여서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고 취업 정보를 나누고 때로는 서로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 공간이었다. 삼겹살집 사장들 중에는 어려운 손님들에게 외상을 해주거나 아예 공짜로 밥을 먹여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돌리고 면접을 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사람들에게 삼겹살집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기도 했다. 집에서는 가족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어려웠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삼겹살집만큼은 솔직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장면 중 하나는 중년 남성들이 삼겹살집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다. 평생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살아왔던 가장들이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절망에 빠졌을 때 그들이 찾은 곳이 바로 삼겹살집이었다. 소주 몇 잔에 취한 채로 내가 뭘 잘못했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며 울먹이는 모습들이 전국의 삼겹살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젊은 층에서도 삼겹살집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되지 않아 고민하는 청년들,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해고된 신입사원들, 사업에 실패한 젊은 사업가들이 모두 삼겹살집에서 만났다. 이들에게 삼겹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가족 단위로 삼겹살집을 찾는 모습들이었다. 아버지가 실직한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삼겹살집에 가서 조용히 식사를 하며 서로를 위로했다. 비싼 외식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모여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힘든 시기를 버텨나가겠다는 의미였다. 이런 모습들은 언론을 통해서도 자주 보도되었다. IMF 시대의 서민들이 찾는 마지막 보루,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한국인의 근성을 보여주는 공간 등의 표현으로 삼겹살집이 소개되었다. 삼겹살은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생존 의지를 상징하는 문화 코드가 되었다. IMF 시절에 삼겹살집이 급격히 늘어난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다. 실직자들이 생계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삼겹살집이었다.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들고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간 가장 많이 늘어난 외식업종 중 하나가 바로 삼겹살집이었다. 1997년 전국에 약 1만 5천 개 정도였던 삼겹살집이 1999년에는 2만 5천 개를 넘어섰다. 불과 2년 만에 7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늘어난 삼겹살집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였다. 좁은 공간에 테이블 서너 개를 놓고 가족들이 함께 운영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런 소규모 삼겹살집들이야말로 서민들에게는 더욱 친근하고 편안한 공간이었다. 특히 이 시기 삼겹살집 사장들의 인간적인 면모가 많은 화제가 되었다. 어려운 손님들을 위해 외상장부를 두고 나중에 받겠다고 하거나 아예 공짜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같은 서민끼리의 동질감과 연대감에서 나온 것이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의 한 삼겹살집 사장은 실직한 단골 손님들에게는 외상을 해주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공짜로 밥을 먹여준다며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삼겹살집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하기 시작했다. 삼겹살집은 또한 정보 교류의 중심지 역할도 했다. 취업 정보, 창업 아이디어, 각종 생활 정보들이 삼겹살집을 통해 공유되었다. 어디서 사람을 구한다더라, 어떤 일이 괜찮다더라 하는 식의 정보들이 삼겹살집에서 오고 갔다. 때로는 삼겹살집에서 만난 인연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거나 사업 파트너를 찾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삼겹살은 국민이 버텨낸 음식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개인의 좌절과 절망,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가 모두 담긴 음식이 된 것이다. 삼겹살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행위가 아니라 어려운 현실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했다. 이런 정서적 의미가 더해지면서 삼겹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변했다. 과거에는 싸고 흔한 음식, 못 사는 사람들이나 먹는 음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지만 IMF 이후에는 서민의 든든한 버팀목,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음식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로 바뀌었다. 특히 중산층에서도 삼겹살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격이 낮은 음식으로 여겼지만 IMF 이후에는 검소하고 서민적인 음식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사치스러운 소비를 자제하고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삼겹살은 오히려 바람직한 선택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언론에서도 삼겹살에 대한 보도, 시각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음식 정도로만 다뤘다면 IMF 이후에는 한국인의 근성과 생명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음식으로 격상시켜 다뤘다. 삼겹살집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에피소드들이 자주 소개되었고, 이는 삼겹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높였다. 문화계에서도 삼겹살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영화, 드라마, 소설에서 삼겹살집은 서민들의 삶이 생생하게 펼쳐지는 무대로 자주 등장했다. 특히 IMF 시대를 다룬 작품들에서 삼겹살집은 거의 필수적인 배경으로 사용되었다. 이런 변화들은 결국 삼겹살의 사회적 지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IMF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먹는 음식이었다면 IMF 이후에는 선택해서 먹는 음식이 되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삼겹살을 즐겨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는 삼겹살 산업 전반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IMF 위기가 점차 극복되면서 한국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 삼겹살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게 된다. 위기를 함께 극복한 동반자라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이제는 당당한 하나의 음식 장르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삼겹살집들도 점차 고급화되기 시작했다. 과거의 소박하고 서민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인테리어에 신경 쓰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늘어났다. 여성 고객들을 배려한 깔끔한 인테리어, 다양한 반찬과 소스, 전문적인 서비스 등이 도입되었다. 삼겹살의 품질도 크게 향상되었다. 과거에는 그저 저렴한 것이 장점이었다면 이제는 맛과 품질에도 신경 쓰기 시작했다. 브랜드 돼지고기, 무항생제 돼지고기, 유기농 돼지고기 등 프리미엄 제품들이 등장했고, 이에 맞춰 가격도 상승했다. 조리법도 더욱 다양해졌다. 전통적인 숯불 구이에 더해 가스그릴, 전기그릴 등 다양한 방식이 도입되었다. 양념 삼겹살, 와인 삼겹살, 훈제 삼겹살 등 새로운 메뉴들도 개발되었다.
이런 변화들은 삼겹살의 대중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는 가족 단위 고객들이 크게 늘어났다. 과거 삼겹살집이 주로 남성들의 회식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가족들이 함께 찾는 패밀리 레스토랑의 성격도 갖게 되었다. 아이들도 함께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아이들을 위한 메뉴도 따로 준비하는 곳들이 늘어났다. 여성 고객들도 크게 늘어났다. 과거에는 삼겹살집이 남성 중심적이고 거친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여성들도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여성들만의 모임에서 삼겹살집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졌고 데이트 코스로 삼겹살집을 이용하는 커플들도 늘어났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삼겹살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남자들이나 먹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특히 쌈 문화가 발달하면서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점이 건강을 중시하는 여성들에게 어필했다. 삼겹살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졌다. 과거에는 단순히 기름진 음식으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을 공급하는 영양식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특히 각종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 균형이 잘 맞는 완전식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한류 붐은 삼겹살의 운명을 다시 한번 완전히 바꿔놓았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급속히 높아졌다. 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삼겹살이었다. 초기 한류 드라마들에서 삼겹살집은 자주 등장하는 배경이었다. 겨울연가, 대장금, 주몽 같은 인기 드라마들에서 등장인물들이 삼겹살집에서 식사하고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왔고, 이는 외국인들에게 매우 신선하고 흥미로운 문화로 다가왔다. 특히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이 불판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상추에 싸먹는 모습은 외국인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식사 방식이었다. 서양의 일반적인 식사 문화에서는 음식이 완성된 상태로 나오는 것이 보통인데 테이블에서 직접 조리해서 먹는 방식은 매우 독특하게 느껴졌다. 또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방식도 주목받았다.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한 서구 사회에서는 각자 자신의 음식을 따로 주문해서 먹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의 삼겹살 문화에서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의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는 점이 새로웠다. 이런 호기심에서 시작된 외국인들의 관심은 점차 실제 체험으로 이어졌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반드시 체험해야 할 필수 코스 중 하나가 바로 삼겹살집이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실제로 경험해본 외국인들 대부분이 삼겹살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외국인들이 삼겹살에 매료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우선 조리 과정이 시각적으로 매우 흥미로웠다. 숯불이나 가스 그릴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모습, 기름이 톡톡 튀는 소리, 구워진 고기의 고소한 냄새 등이 모든 감각을 자극했다. 맛의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에게 삼겹살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돼지고기를 주로 가공육 형태로 먹어온 서구인들에게 신선한 돼지고기를 직접 구워서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맛이었다. 특히 한국산 돼지고기의 품질이 우수해서 냄새도 거의 나지 않고 맛도 부드러웠다. 상추, 깻잎, 마늘, 파, 고추 등 다양한 채소와 함께 먹는 방식도 건강한 식사법으로 주목받았다.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각종 채소를 함께 섭취하면서 영양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이 건강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에게 어필했다.
쌈장, 된장, 고추장 등 다양한 장류의 맛도 외국인들에게는 신기한 경험이었다. 발효식품에 익숙하지 않은 서구인들에게 한국의 장류는 완전히 새로운 맛의 세계였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지만 한번 맛을 들이면 중독성이 있다는 반응이 많았다. 무엇보다 삼겹살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식사 문화, 즉 함께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소통하는 방식이 외국인들에게는 매우 감동적인 경험이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불판 앞에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그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이런 입소문이 퍼지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삼겹살 체험은 필수 코스가 되었다. 각종 여행 가이드북에서도 삼겹살집을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체험 장소로 소개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여행 후기에서도 삼겹살 체험담이 자주 올라왔고, 이는 더 많은 외국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해외 각지에 한국식 삼겹살집들이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현지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식당들이었지만 점차 현지인들에게도 알려지면서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 일본이 가장 빠른 반응을 보였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일본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삼겹살집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리언 BBQ 또는 SAMGYEOPSAL이라는 이름의 식당들이 속속 문을 열었다. 일본에서 삼겹살이 인기를 끈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의 기존 고기 문화와 잘 어울렸기 때문이다. 일본에도 야키니쿠라는 고기 구이 문화가 있었지만 한국식 삼겹살은 더 다양한 채소와 함께 먹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었다. 또한 된장찌개, 김치찌개 등 한국식 반찬들과의 조합도 일본인들에게는 신선했다. 중국에서도 삼겹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한류 드라마의 영향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삼겹살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에 삼겹살 전문점들이 생겨났고 현지인들의 반응도 좋았다. 중국에서 삼겹살이 인기를 끈 배경에는 중국인들의 돼지고기 선호도가 높다는 점도 있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삼겹살에 대한 거부감이 적었다. 다만 조리 방식과 먹는 방법에서 한국식의 독특함을 인정받았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삼겹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한류 문화와 함께 삼겹살도 소개되었다. 특히 화교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돼지고기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삼겹살집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주로 한인 타운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현지인들에게도 알려지면서 규모가 커졌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토론토, 밴쿠버 등 한인 인구가 많은 도시들에서 특히 인기가 높았다. 미국에서 삼겹살이 주목받은 이유 중 하나는 코리언 BBQ라는 브랜딩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아메리칸 바베큐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바베큐로 포지셔닝되면서 독특함을 인정받았다. 또한 건강한 식사법이라는 이미지도 큰 도움이 되었다. 유럽에서도 서서히 삼겹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삼겹살도 함께 주목받았다. 다만 유럽에서는 아직 대중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태였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삼겹살의 해외 진출은 더욱 본격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단순히 현지 한인들을 위한 식당이 아니라 현지인들을 주 타겟으로 한 삼겹살 전문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현지 입맛에 맞게 조리법을 조금씩 변경하거나 현지 식재료를 활용한 퓨전 메뉴들도 개발되었다. 특히 SNS의 발달과 함께 삼겹살 굽는 모습, 쌈을 싸서 먹는 모습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에서 해시태그 SAMGYEOPSAL, 해시태그 KOREAMBBQ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올린 삼겹살 사진과 영상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런 소셜미디어를 통한 자연스러운 홍보는 삼겹살의 세계적 확산에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삼겹살이 하나의 트렌드이자 인스타그래머블한 음식으로 인식되었다. 불판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모습, 다양한 색깔의 반찬들, 쌈을 싸는 모습 등이 모두 SNS에 올리기 좋은 소재들이었다. 이 시기부터는 삼겹살이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체험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외국인들에게 삼겹살을 먹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었다. 직접 고기를 구워서 먹고 상추에 싸서 먹고 된장찌개와 함께 먹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문화적 경험으로 받아들여졌다. 해외 미디어에서도 삼겹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CNN, BBC,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에서 한국의 삼겹살 문화를 소개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부분 한국의 독특한 식사 문화를 소개하는 맥락에서 삼겹살이 언급되었고, 이는 더 많은 외국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유명 셰프들도 삼겹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삼겹살을 활용한 창작 요리를 선보이거나 자신의 레스토랑에 한국식 삼겹살 메뉴를 추가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는 삼겹살의 격을 한층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삼겹살이 K-푸드의 대표주자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김치, 불고기와 함께 삼겹살도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한국 정부에서도 이런 추세를 인식하고 한식 세계화 정책의 일환으로 삼겹살을 적극 홍보하기 시작했다. 2015년 이후부터는 삼겹살의 세계화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삼겹살 전문점들이 속속 생겨났고 일부는 체인점으로 확장되기도 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삼겹살 프랜차이즈들도 해외 진출을 본격화했다. 이런 확산 과정에서 삼겹살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좀 더 큰 사이즈로, 일본에서는 좀 더 얇게, 동남아시아에서는 현지 향신료와 함께 조리되는 등 현지화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기본적인 조리 방식과 먹는 방법은 한국식 그대로 유지되었다. 현재 삼겹살은 김치, 불고기와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한국 음식 중 하나가 되었다. 미슐랭 가이드에서도 삼겹살 전문점들을 소개하기 시작했고, 세계 각국의 요리 학교에서 한국 요리를 가르칠 때 삼겹살은 필수 과목이 되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삼겹살이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물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K-파프, 한국 드라마와 함께 삼겹살도 한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다. 이런 변화는 삼겹살이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삼겹살 산업의 성장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삼겹살 시장 규모는 2010년 약 3조 원에서 2020년 5조 원을 넘어섰다. 매년 평균 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도 한국산 삼겹살의 수출이 급증했다. 2010년 연간 수출액이 $500만 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2020년에는 5천만 달러를 넘어섰다. 10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일본, 중국, 미국,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이런 성장과 함께 삼겹살 관련 산업도 함께 발달했다. 삼겹살 전용 그릴이나 조리기구 산업이 크게 성장했고, 각종 양념과 소스, 쌈채소 등 관련 식품 산업도 덩달아 커졌다. 삼겹살집 인테리어 전문업체, 삼겹살 배달 전문업체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도 등장했다. 농축산업 측면에서도 삼겹살의 인기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에는 삼겹살 부위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돼지 한 마리에서 나오는 수익의 대부분을 등심, 안심 등 다른 부위에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삼겹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삼겹살이 가장 비싼 부위 중 하나가 되었다. 2021년 기준으로 삼겹살의 kg당 평균 가격은 1만 5천 원을 넘어섰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이다. 특히 브랜드 삼겹살이나 프리미엄 삼겹살의 경우 kg당 2만 원을 넘는 경우도 많아졌다. 한때 천대받던 부위가 이제는 가장 비싼 부위가 된 것이다. 이런 가격 상승은 양돈 농가들의 수익성을 크게 개선시켰다. 삼겹살 한 부위만으로도 돼지 한 마리 전체 수익의 3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농가들도 삼겹살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사료 개선, 사육 환경 개선,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더 좋은 품질의 삼겹살을 생산하려는 노력이 활발해졌다. 일부 농가에서는 음악을 들려주거나 마사지를 해주는 등 돼지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방법들도 도입했다. 이런 노력들은 실제로 고기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졌다. 브랜드화도 활발해졌다. 제주흑돼지, 한돈, 우리한돈 등 다양한 브랜드들이 등장했고 각각의 특성을 내세워 차별화를 시도했다. 일부 브랜드들은 해외 수출에도 성공하면서 한국 농축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또한 삼겹살의 세계화는 한국 농축산물 전체의 해외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삼겹살을 통해 한국 음식의 맛을 경험한 외국인들이 다른 한국 농축산물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김치, 고추장, 된장 등 삼겹살과 함께 먹는 식품들의 수출도 덩달아 늘어났다. 관광산업에서도 삼겹살의 기여도가 높아졌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반드시 체험해야 할 한국 문화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삼겹살 체험을 테마로 한 관광 상품들이 개발되었다. 삼겹살집 투어, 삼겹살 요리 체험, 삼겹살 축제 등이 인기를 끌었다. 특히 명동, 강남, 홍대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의 삼겹살집들은 외국인 전용 메뉴를 만들거나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고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일부 삼겹살집들은 외국인 관광객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도 삼겹살의 영향력이 커졌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삼겹살집은 여전히 중요한 배경으로 자주 등장했고, 이는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다. 기생충, 미나리 등 해외에서 성공한 한국 영화들에서도 삼겹살이나 한국의 식사 문화가 중요한 소재로 다뤄졌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삼겹살은 단골 소재가 되었다. 백종원의 골목 식당, 수요미 식회, 한국인의 밥상 등 인기 음식 프로그램들에서 삼겹살은 반드시 다뤄지는 주제였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해외로도 수출되면서 삼겹살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였다. 웹툰이나 웹소설에서도 삼겹살은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되었다. 특히 일상물이나 로맨스물에서 등장인물들이 삼겹살집에서 만나거나
데이트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왔다. 이런 콘텐츠들이 해외 팬들에게도 번역되어 소개되면서 삼겹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게임 산업에서도 삼겹살이 소재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요리 게임이나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었다. 특히 모바일 게임에서는 삼겹살을 요리하는 미니게임들이 많이 개발되었다. 교육 분야에서도 삼겹살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해외의 한국어 교육기관이나 문화원에서는 삼겹살 만들기 체험을 통해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다. 실제로 삼겹살을 구워서 먹어보는 체험은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학술 분야에서도 삼겹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식품 영양학 측면에서는 삼겹살의 영양 성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과거에는 단순히 기름진 음식으로만 여겨졌지만 최근 연구들에서는 적절한 섭취 시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사회학이나 문화 인류학 분야에서는 삼겹살을 통해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나왔다. 특히 IMF 시절 삼겹살이 가졌던 사회적 의미나 삼겹살 문화의 세계화 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주목받았다. 경제학 분야에서도 삼겹살 산업의 성장과 그것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특히 한류와 함께 삼겹살이 수출 효자 상품으로 떠오른 과정을 분석한 연구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최근에는 삼겹살의 조리법이나 먹는 방법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숯불 구이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방식의 조리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와인에 숙성시킨 삼겹살, 각종 허브와 향신료로 마리네이드한 삼겹살, 훈제 삼겹살, 저온 조리 삼겹살 등 고급화된 버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쌈 채소도 기존의 상추, 깻잎에서 벗어나 다양한 종류로 확장되고 있다. 로메인 상추, 적상추, 치커리, 루콜라 등 서양 채소들이 추가되었고 새싹 채소나 허브류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일부 고급 삼겹살집에서는 계절별로 다른 채소를 제공하거나 고객이 직접 원하는 채소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소스와 양념도 다양해졌다. 전통적인 쌈장, 된장에서 벗어나 각종 특제 소스들이 개발되고 있다. 마늘 소스, 양파 소스, 와사비 소스, 치즈 소스 등 퓨전 스타일의 소스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일부 식당에서는 고객이 직접 소스를 만들 수 있는 소스바를 운영하기도 한다. 조리기구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전통적인 숯불 화로에서 시작해서 가스그릴, 전기그릴, 인덕션 그릴 등 다양한 방식이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연기가 거의 나지 않는 무연 그릴이나 온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릴 등도 등장했다. 삼겹살집의 인테리어와 분위기도 크게 변했다. 과거의 소박하고 서민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세련되고 모던한 인테리어를 갖춘 곳들이 늘어났다. 일부 고급 삼겹살집들은 와인바나 칵테일바 못지않은 세련된 분위기를 자랑한다. 특히 젊은 세대를 겨냥한 삼겹살집들은 SNS에 올리기 좋은 인스타그래머블한 인테리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네온사인, 벽화, 독특한 조명 등을 활용해서 사진 찍기 좋은 공간을 만들고 있다. 이런 노력들은 실제로 젊은 고객들의 방문을 늘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서비스도 더욱 전문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고객이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직원이 직접 고기를 구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늘어났다. 특히 고급 삼겹살집에서는 숙련된 직원이 최적의 타이밍에 고기를 뒤집어주고 적당히 익었을 때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뉴 구성도 다양해졌다. 과거에는 삼겹살 하나만 있었다면 이제는 두께별, 부위별, 브랜드별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또한 삼겹살 외에도 목살, 갈비살, 항정살 등 다양한 돼지고기 부위를 함께 판매하는 곳들이 늘어났다. 사이드 메뉴도 크게 확장되었다. 전통적인 된장찌개, 김치찌개에 더해 각종 전골, 볶음밥, 냉면, 국수 등 다양한 메뉴들이 추가되었다. 일부 식당에서는 삼겹살과 잘 어울리는 디저트나 음료까지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다. 배달과 포장 서비스도 활성화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많은 삼겹살집들이 배달과 포장 서비스를 시작했다. 집에서도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휴대용 그릴을 함께 제공하거나 미리 조리된 삼겹살을 배달하는 서비스들이 인기를 끌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삼겹살 판매도 크게 늘어났다. 집에서도 맛있는 삼겹살을 먹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브랜드의 삼겹살들이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다. 특히 선물용으로 포장된 프리미엄 삼겹살 세트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변화들은 삼겹살이 더 이상 단순한 서민 음식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음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문화의 역동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해외에서 삼겹살이 인기를 끌면서 역으로 한국 내에서도 삼겹살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싸고 흔한 음식으로 여겨졌던 삼겹살이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K-푸드로 인식되면서 한국인들도 삼겹살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삼겹살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대표적인 컨텐츠로 인식되고 있다. K-팝프, 한국 드라마와 함께 삼겹살도 한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해외여행을 갔을 때 현지에서 삼겹살집을 발견하면 뿌듯함을 느끼는 한국인들이 많아졌다. 이런 변화는 문화적 자긍심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랫동안 서구 문화에 대한 동경이 강했던 한국 사회에서 우리의 음식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는 다른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서양 요리나 일식, 중식을 배우는 것이 트렌드였다면 이제는 한식, 특히 삼겹살 요리를 제대로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요리학원에서도 한식 과정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삼겹살 관련 수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미래의 삼겹살 산업에 대한 전망도 밝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K-푸드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맛과 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 삼겹살의 확산 가능성은 매우 크다. 기술 발전도 삼겹살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냉동 기술의 발달로 신선한 삼겹살을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포장 기술의 발전으로 품질 유지도 가능해졌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문과 배송 시스템의 발달로 접근성도 크게 향상되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도 도입되기 시작했다. 고객의 취향을 분석해서 최적의 삼겹살을 추천하거나 구이 정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스마트 그릴 등이 개발되고 있다. 이런 기술들은 앞으로 삼겹살 산업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삼겹살,
기능성 삼겹살 등도 주목받고 있다. 항생제나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지 않고 키운 돼지의 삼겹살, 오메가3가 강화된 삼겹살 등이 개발되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삼겹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다. 한때 버려지고 천대받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낸 것들에는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문화와 전통에는 세계가 인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삼겹살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삼겹살의 여정은 결국 한국인의 여정과 닮아 있다. 어려운 시절을 묵묵히 견뎌내고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며 결국에는 세계가 인정하는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다.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삼겹살의 역사는 우리 민족이 걸어온 길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 IMF 시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삼겹살 한 근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 정신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나누고 함께 견디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삼겹살 문화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삼겹살이 세계로 뻗어나간 것도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어서가 아니다. 그 안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방식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이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삼겹살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문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따뜻함을 되찾게 해주고 있다. 앞으로도 삼겹살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할 것이다. 새로운 조리법,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 있다. 바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게 하는 삼겹살의 본질적 가치다. 결국 삼겹살은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한국인의 눈물과 생존, 그리고 반전의 역사다. 천대받던 음식에서 세계인이 사랑하는 K-푸드로 거듭난 삼겹살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전해줄 것이다. 지금도 전국 곳곳의 삼겹살집에서는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 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는 단순히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희망의 소리다. 한 점 한 점 정성스럽게 구워지는 삼겹살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세계가 인정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대받던 고기에서 세계인이 사랑하는 K-푸드로 거듭난 삼겹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이자 그 진정한 의미이다.